마친 정치권이 곧바로 지방선거를 향한 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충북도당 창당을 준비합니다. 5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청주에서 재개되면서 경기장 시설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부쩍 늘었습니다. 직접 돌아봤습니다. 청주의 한 고교 정문이 넘어져 문을 열던 70대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청도 모든 학교에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옥천에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싼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트랙터와 굴삭기를 동원한 반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2달 전 총선에서 격돌했던 지역 여야 정당이 내부 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충북도당을 이끌 위원장 선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당원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2년 뒤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서승우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비대위 의결과 함께 곧바로 1년 임기를 시작한 서승우 도당위원장은 당원 중심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책임당원 참여 기구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도당과 충북도, 시군 간 당정 협의를 활성화해 지방선거 승리에 기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청북도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 또 우리 지역의 민생 안정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 달 말 충북도당 위원장을 새로 뽑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주 서원 이광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타 시도당 위원장 출마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연 이광희 의원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이행은 역사적 진보이자 필요 충분의 요소입니다. 정치 참여를 넘어 당원 주권의 가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당원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광역 시도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라 다음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청주 흥덕 이현희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모선 현 도당위원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청주 상당 이강일, 청원 송재봉 의원은 후반기 도당위원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충북도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창당준비위 발대식에 참석한 지도부는 대중정당, 수권정당의 꿈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만간 충북도당이 창당을 하게 되면 지난 5월 창당한 충남도당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완벽한 무게 중심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우리 혁신당에게 그리고 저에게 더 이상 충청은 험지가 아닐 것입니다. 야당의 우위로 마무리된 충북의 4월 총선. 이제 충북도당 체제를 새로 갖춰나가면서 지역 여야의 시계는 2년 뒤 지방선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에 대한 범위와 연계발전 사업의 국가기준 보조율 20% 상향 등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예타 면제 같은 핵심적인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주 홈구장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경기는 세 경기 모두 5분 만에 매진되면서 청주의 뜨거운 야구 열기를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무려 5년 만에 경기가 열린 청주 야구장은 돈을 들여 고쳐놔도 여전히 시설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직접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742일 만에 프로야구가 열린 청주 야구장. 세 경기 모두 5분도 안 걸려 매진됐고 매표소에는 취소표를 구하려는 팬들이 줄을 늘어섰습니다. 12년 만에 청주 야구장에 다시 선 류현진은 8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선보였고
청주의 아들 주연상은 데뷔 첫 10세 이브를 성공하면서 포효했습니다. 청주의 한화 이글스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뭐 연차를 쓰거나 이래야 돼서 좀 가기가 힘든데 청주에서 하니까 퇴근하고 바로 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류현진, 노시환, 한화 이글스 화이팅! 청주시는 5년 만에 경기 재개를 위해 18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인조잔디를 교체했고 마운드 흙도 다졌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그래도 구장 환경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잔디를 일단 가른 것 같아서 잔디 상태는 좀 좋은 것 같고 대전보다는 조금 쉬는 공간도 없고 뭐 웨이트 이런 시설도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투수들은 마운드와 불펜 바닥에 흙이 달라 적응하기 어려웠고 내야수들은 흙다짐이 잘 안 돼 수비하기에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3루수나 1루수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살짝 불안하긴 하다고는 하는데 더그아웃과 라커룸 바닥은 미끄러워 고무 패드를 깔아야 했는데 그나마 개수가 부족해 원정팀에는 설치하지도 못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구단이 공개한 영상에는 선수 라커룸이 우연히 나왔는데 열악한 시설이 마치 군부대 막사 같다는 야구 팬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2015년 이후 투자가 없었던 관객 시설에는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무인 발권기가 없는 티켓 판매소에서는 현장 구매자와 온라인 예매자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통첩을 안 해줘요. 지금 관리를 안 해줘갖고 현장 매표하고 예매자 정청과 섞여 있던 거야. 9천 명이 꽉 찬 구장의 화장실은 5군데뿐. 그마저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곳은 팬들에게 인기가 좋은 응원석입니다. 이곳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한번 나가보니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가까운 화장실이 없어 야외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간이매점에 줄을 늘어섰는데 막상 물건은 별로 없고 야구장 밖을 나가봐야 상가도 없습니다. 외야석에는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좌석 간 간격이 너무 좁아 160cm 여성이 앉아도 앞사람 머리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 응원단석에 있었는데 막 응원을 하면서 막 옆 사람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제가 여잔데 키가 작은데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덥고 조금만 간격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환 충북지사는 허구현 KBO 총재를 만나 청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더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6경기인데 10경기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 총재는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관중 편의와 선수 보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청주구장 시설 개선에 힘써달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옥천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서를 두고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트랙터와 굴삭기를 몰고 온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선 가운데 옥천군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옥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하는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청소차가 오가는 입구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와 굴삭기를 세워놓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을 넘긴 기존 소각시설 대신 처리 용량을 늘린 소각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직접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현재도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분진에 고통받고 있다며 증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유독가스랄지 분진, 그런 악취 같은 거는 나중에 가면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은 국비와 지방비 31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폐기물 처리장 내 소각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 건립한 소각시설이 노후된 데다 환경부의 배출 기준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처리 용량.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을 현재 30톤에서 48톤으로 18톤을 늘렸습니다. 현재도 매일 처리 못하는 3톤가량은 민간업체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은 첨단 공법을 도입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공법들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좋은 대기질을 위해서 최신 기술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 앞으로 반대 집회의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고 옥천군은 국비까지 따온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곳은 마땅하지 않은데 쓰레기는 늘어만 가는 현실이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경비원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정문을 여는 과정에서 경첩이 빠진 철문이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정문 기둥에서 경첩이 빠진 원인 조사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감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대한 전수 안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됐다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청주 출신으로 청주 목련공원에 안치됐던 고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국방부의 순직 인정 이후 국가보훈부와 이장 절차 협의를 마치고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는 고 변 전 하사의 순직 결정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을 보기도 외식하기도 어려운 요즘 생활이 넉넉지 않은 이웃들은 더 힘들 텐데요. 제천에서는 300여 명의 회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1,000원 밥상이라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4,000여 명의 한 끼를 책임졌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더 느껴지는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전 내내 재료를 다듬어 볶고 무치니 어느덧 점심시간. 건물 밖에는 이미 손님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윽고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 모두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넵니다. 무료 급식소와 달리 이용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데 무료급식하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1,000원이라도 내고 떳떳하게 밥 먹자 이런 방향으로. 1,000원 밥상은 월요일과 화요일 매주 2차례 문을 엽니다. 애초 하루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요즘은 160명까지 찾아옵니다. 장소가 좁아 40명씩 4번에 나눠 이용합니다. 홀로 밥을 해먹기 힘겨운 이웃들은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 정을 나눕니다.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오락하는 것도. 3, 4, 5 짝을 지어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즐겁게 하고 또 우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참 하루가 즐겁습니다. 1,000원 밥상이 생긴 지 1년. 그동안 14,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한 끼는 300여 명의 회원이 연간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내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또 오가는 시민들이 보고 1,000원짜리 지폐 다발을 놓고 가거나 15년째 모은 500원 동전을 통째로 기부하기도 합니다. 인근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저희 1,000원 밥상 이용하시는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농사 지으신 농산물, 예를 들면 마늘, 파, 감자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1,000원의 작은 씨앗이 1년 만에 나눔의 큰 나무로 자랐고 가지마다 맺힌 정성 어린 식사는 소외된 이웃은 물론 지역 사회에 존엄과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잃은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도 지난 총선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SNS에 선거운동 메시지를 게시했다며 박정희 전 시의원을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가 벌금 250만 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청주의 한 농협에서 61차례에 걸쳐 벼 거래 대금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전 서청주 농협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크고 수법이 다양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오송 참사 지하차도 재개통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거듭 반발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 등은 안전 손잡이나 차수벽, 차단기 등이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며 참사 재발을 막을 철저한 준비가 될 때까지 개통을 연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